안녕하세요. 저는 인권운동을 하는 유은숙이라고 합니다. 세계인권선언 제정 72주년을 맞아 서울시에서 마련한 인권주간 행사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만나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화면을 보고 계신 여러분에게 서울은 어떤 의미를 가진 곳일까요? 많은 기업들이 교체하시는 과거를 가지신 분도 계실 것이고, 취업이나 교육 등이나 치료 등의 여러 목적으로 현재를 살아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여기를 터전으로 오래 조상 대대로 살아오신 분, 또 잠시 머물거나 드나드는 분, 누구에게나 의미 있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배경으로 서로 스치거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곳이 어떤 곳이어야 될까? 무엇보다도 서로를 동등하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되는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감염병에 모두가 고통을 같이 짊어지고 있습니다. 감염병으로 인해서 전 세계 인류가 어느 때보다도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감각을 느끼고 있고 같이 고통을 짊어 나가고 있는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72년 전에 만들어졌던 세계인권선언에서 인류가 약속한 꿈을 같이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게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합니다. 네, 그래서 세계인권선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서울을 무대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서울 속에서 선언의 의미를 한번 돌아볼까 합니다.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의 의미와 2020년 오늘의 의미가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48년은 일제강점기, 그러니까 식민지로부터 해방돼서 3년여의 엄청난 혼란과 상호폭력, 인권유린을 겪은 후에야 남한만의 단독정부가 수립된 게 1948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지구상의 다른 곳에서는 세계인권선언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을 만든 이유는 그 전문에 나와 있거든요. 인권을 무시하고 짓밟은 탓에 인류의 양심을 분노하게 한 야만적인 일이 발생했다. 그래서 선언을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생각해야 하는지도 그때 말이 나왔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 의장이었던 엘리너 루스벨트가 세계인권선언 제정 전날에 참여를 촉구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자신의 결점과 부족함을 의식하면서 이 고매한 기준에 따라 살겠다는 신념에 찬 노력에 동참합시다. 72주년 전의 이야기인데 2020년에 지금 서울에서도 우리가 되새겨야 할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 2020년은 우리가 위기 속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유엔 사무총장은 그래서 이런 말을 올해 초에 남겼습니다. 우리 모두가 안전할 때까지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 여기서 말하는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인권선언에 담긴 인간 존엄성의 의미와 그 존엄성을 뒷받침하는 권리들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인권선언 전문에는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말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유와 정의, 평화의 세계를 이루려면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인권을 인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세계인권선언 전문에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인권에 대해서 논의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다는 말과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흔히 인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이거 내 거야. 내 몫을 더 많이 줘.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달라고 다투는 것을
권리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인권은 그런 권리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내 몫을 더 늘리자가 인권이 아니라 어떤 사회,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은가, 어떤 서울에서 살고 싶은가, 어떤 나라, 어떤 세계를 원하는지의 논의와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서울을 원하느냐,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가 넘쳐나는 서울이 아니라 세계인권선언에 쓰인 대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서울. 이것이 저는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인권의 토대를 인간의 존엄성에 덧붙여서 몇 가지만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인권선언 1조에 보면요. 존엄, 평등, 자유, 연대. 이 네 가지가 인권의 토대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권리와 인권이 다른 점이 나타나는데 여러분이 흔히 권리라고 오해하는 것에는 자격 심사를 거친 권리들이 있잖아요. 당신은 통과, 당신은 떨어졌어, 당신은 자산이나 능력이 부족하니까 안 돼, 또는 특정 속성이 있죠. 여자니까 안 돼, 남자니까 안 돼, 어리니까 안 돼,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안 돼, 한국 사람이 아니니까 안 돼. 그런 것들의 근거에서 나누고 분류하고 위계를 정하는 권리와 구별할 때 인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여러분이 사람이라는 것,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엄성을 갖는다는 것, 그것에 기반한 권리가 인권이라는 것이 여타의 권리와 다른 대표적인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은 존엄성을 가진 존재다를 다른 말로 바꾸면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라는 말이 됩니다. 자유로운 존재한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고 억압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존엄한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니까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라 서로에게 동등하게 연대의 정신으로 행동을 해야 합니다. 동등한 사람들이 연대의 정신으로 서로에게 상호 부여하고 서로가 인정해준 권리를 인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존엄성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권리와 인권을 오해하듯이 존엄성을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뭐냐면 존엄성이 귀하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귀하다는 말을 잘났다, 남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인권에서 사람이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엄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잘났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잘났다라고 하려면 누구와 비교해야 되잖아요. 또는 인간과 인간이 아닌 자연과 비교해서 인간이 잘났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근데 인권에서 말하는 인간의 존엄성은 무엇과 비교해서 뛰어나다, 잘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유일무이하고 무엇과도 대체 불가능한 고유함을 가진 존재라는 거죠. 이 우주가 생긴 이래 저 같은 존재는 저밖에 없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러할 것이라는 의미에서 저는 고유한 존재잖아요. 누구와 비교해서 무엇의 가치와 비교해서 제가 뛰어나다 잘났다는 의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에서 존엄성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경우에 그런가요? 고유한 존재로 취급하지 않고 쟤네들 말이야, 걔네들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할 때 있잖아요. 쟤네들, 걔네들 할 때는 뭐죠? 한 사람의 고유함이 드러나지 않고 굉장히 부정적인 속성으로 집단으로 도매금 취급하는 걸 아실 수 있죠. 예,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유한 인격을 갖는 개인으로 존중해야지 쟤네들, 걔네들 내가 겪어봐서 하는데 걔네들은 말이야 이런 식으로 평가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대체 가능한 부품이 아니에요. 노동자의 안전, 존엄성을 존중하지 않는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대체 가능한 부품처럼 취급당하고 있다면 그런 사회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사회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존엄하다라는 건 누구나 특정 신분이나 명예를 갖지 않아도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공통
가치이자 공통된 주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옛날에 위아래를 나누던 신분제 사회, 피라미드 같은 사회에서는 피라미드의 맨 아래 칸을 차지하는 인간, 꼭대기를 차지하는 인간, 이런 식의 위계와 신분이 있었지만 오늘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사회는 상호 수평적 연대감으로 연결되는 사회가 오늘날의 사회가 지향하는 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존엄한 존재라는 말을요, 평소에 우리가 인식하고 실천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세계인권선언의 문구에 쓰인 것과는 달리 우리가 서울의 일상적인 거리와 숱한 장소와 숱한 관계에서 만나는 사람은 어떻죠? 어떤 특별한 속성을 띠고 있잖아요. 또는 거기서 내가 싫어하는 속성, 꺼리는 속성, 또는 내가 우러러보거나 얕잡아 보는 속성들을 가진 구체적인 사람들을 우리는 서울이라는 곳에서 서로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그 중에서는 내가 잘 대해주는 사람도 있고, 내가 싫어하는 속성 또는 내가 반대하는 신념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가진 동등한 인권을 부인하는 일이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려는 실천이 필요한데요. 그러면 그 실천을 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한테 돈도 부족하고요, 시간도 부족하고요, 여러모로 자원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이 많잖아요. 돈과 시간이 많이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인권 실천을 위해서 발휘할 수 있는 풍부한 자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상상력이라는 겁니다. 타자에 대해서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는 역량을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권을 존중하려면 표면에 나타나는 그 사람의 속성이 있잖아요. 나이가 있다면 표면에 나타나고, 피부색도 나타나고, 갖고 있는 재산의 정도를 가늠케 해주는 옷차림, 장신구, 뭐 여러 가지로 우리는 특정 속성을 달고 생활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표면에 드러난 속성을 넘어서서 그 사람의 삶에 깃들어 있는 아주 다양한 문제들, 그 사람의 사정을 헤아릴 수 있는 상상력을 누구나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상상하기 쉬운 존재가 있고 상상하기 어려운 존재가 있잖아요. 나 말고는 다 나 외에 타자라고 하지만 수월하게 상상 가능한 나와 친밀한 타인이 있는 반면에 나는 절대 저 사람처럼 될 리가 없지 라고 해서 제가 완전히 타자로, 절대적인 타자로 여기는 존재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권에서 필요로 하는 상상력이라는 것은 나하고 친밀하고 가까워서 굳이 상상력을 발휘하지 않더라도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존재를 넘어서 뭐죠? 내가 절대적 타자라고 생각하는 존재, 내가 싫어하거나 무시하기 쉬운 속성을 가진 존재, 열등하니까 내가 함부로 해도 된다라는 마음을 내가 쉽게 먹게 되는 그런 존재의 관점에서 이 세계를, 이 서울을 바라볼 수 있는 역량을 상상력이자 다른 말로 하면 인권 감수성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돈과 시간, 다른 역량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같이 애쓰면 타자의 관점을 취하는 역량, 타자의 입장에서 이 서울에서 펼쳐지는 관계, 제도와 정책과 절차를 볼 수 있는 역량은 갖출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상상력과 인권 감수성을 발휘하려는 그런 행진에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게 세계인권선언 72주년을 맞는 우리 모두의 바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서울 시민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이때 서울 시민의 뜻은 무엇일까요? 보통은 서울에서 태어나거나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그랬을 때 서울 시민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서울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 숱한 곳에 사시는 분들이 보통은 자신의 출생, 혈통을 근거로 시민이라는 말을 쓰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이라는 말은 인권을 누릴 주인이 된다는 말인데 시민이라는 것을 우리가 혈통, 태어남, 출생 그러니까 그거는 저절로 되는 거잖아요.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 제가 10달 동안 있다가 태어났거든요. 근데 제가 어머니 뱃속에 있는 동안 제가 서울 시민이 되려고 노력한 바가 없어요. 제가 이곳에 태어나서 특정 나이에 신분증을 부여받고 시민으로 불리우게 된 것은 전적으로 저의 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제가 날 때부터 저절로 서울 시민이 됐다라는 건 결코 자랑스러운 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저의 운에 불과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우연한 탄생에 불과한 그 출생, 혈연만으로 시민 자격을 따지는 것은 인권이 추구하는 세계하고는 좀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타고난 속성, 혈통, 능력이 아니라 시민 자격, 인간됨을 우리가 서로에게 부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서울 시민이 될 수 있는 거죠. 누구나 존엄성을 가진 인간으로 누구나 존중받을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고난 혈통, 저절로 된 시민이 아니라 거듭나는 시민이 있죠. 그걸 저는 거듭나는 시민을 사회적 시민의 탄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시민은 혈통이나 속성을 따져서 시민 자격을 논하는 데 관심이 없어요.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엄성을 존중받을 권리가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걸 지지하는 사람이 사회적 시민입니다. 또한 사회적 시민은요, 시장에서 돈을 주고 사고 팔 수 있는 능력만을 중시하지 않아요. 공감하는 역량, 누구를 돕고자 하는 역량, 타자와 인간적 유대를 쌓는 역량, 이런 것은 시장에서 꼭 대가를 쳐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대가를 받지 않더라도 우리의 인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런 활동들을 중시하고 지지하고 옹호하는 사람이 또한 저절로 된 시민이 아니라 사회적 시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회적 시민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옹호한다고 할 때 그 책임을 혼자 지기는 힘이 들죠. 대표적인 예로 육아나 돌봄이나 간병, 교육 등에 해당하는 일들이 그렇잖아요. 그런 중대하고 무거운 책임을 개인의 독박 책임에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려는, 그러니까 사회적 연대, 시민적 연대 속에서 같이 그 짐을 나눠지어서 그것을 사회적 시민권으로 만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또한 사회적 시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이라는 곳은 여러분에게 그냥 단순한 공간일까요? 아니면 의미 있는 장소일까요? 똑같은 곳이라도 공간으로 여길 때와 장소로 여길 때는 좀 의미가 다릅니다. 어떤 공간을 볼 때 사람들은 어떤 효용이나 쓸모만 보는 거죠. 여기에 무슨 건물을 지으면 돈 많이 벌겠다. 여기에 어떻게 길을 닦으면 차들이 싱싱 날릴 수 있겠다. 그런 식으로 효용이나 쓸모나 기능만을 볼 때는 그냥 공간에 불과한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인간으로서 존중받는 경험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떤 인간다운 교류와 유대, 어떤 이야기를 만들 수 있을까를 고려하게 되면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화면을 보고 계신 여러분에게 지금 서울은 공간으로 여겨질까요? 장소로 여겨질까요? 일하면서 사람다운 대접받기 힘들어. 일하는데 너무 위험해.
나는 인간다운 돌봄을 받기가 힘들어. 이럴 경우에 이 서울은 굉장히 삭막하고 쓸쓸한 공간에 불과하겠죠. 근데 내가 여기서 나이가 적으나 많으나 나의 어떤 속성이나 특성과 상관없이 인간으로서 환영받는다. 시민적 유대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나는 여기서 인간다운 노동을 하고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으며 인간다운 돌봄, 양육, 노후 돌봄, 간병 등을 받고 있다라고 느낀다면 딱딱하고 잔인한 공간이 아닌 나의 삶의 이야기와 인간 간의 유대의 이야기가 있는 장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에게 지금 서울은 공간일까요? 장소일까요? 또는 여러분의 타자, 이웃일 수도 있고 생면부지의 낯선 타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 타자들에게 서울은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단순한, 잔인한, 회색의 공간일까요? 아니면 인간적 유대와 인간적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일까요? 공간이 아니라 장소가 되기 위해서는 이곳에서 누가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들만 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나요? 누구의 목소리가 억압당하고 있지는 않나요? 어떤 사람은 자유로이 안전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누구는 말하는 것이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게 금지당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런 것을 중심으로 서울이 장소가 되려면 어떤 이야기가 더 필요할까를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누구를 소위 표준이자 기준이자 소위 정상으로 삼아왔는지를 질문하면서 우리의 표준과 정상을 바꿔나갈 때 이야기를 금지당했던 사람들이 안전과 존중 속에서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고 그런 이야기가 보태질수록 서울은 공간에서 장소로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이 누구에게나 장소이려면 누구나 이곳에서 존재적 안정감을 느껴야 합니다. 난 이곳에 있으니까 안전함을 느껴. 내가 누구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적대시하거나 함부로 혐오하거나 함부로 폭력을 발산하지 않을 거야라는 안정감이 있어야지 되겠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드러냈을 때 혹은 내가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존재로 말미암아 위협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말하고 그에 대해 응답받고 환대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어야지 안정감을 누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울에서 단순히 목숨만 부지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인간다운 삶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서로에게 인정하고 서로에게 옹호하고 응원하고 싶은 삶은 목숨을 부지하는 삶이 아니라 단순히 연명하는 삶이 아니라 연명과 부지의 걱정과 결핍을 벗어나서 누구나가 자신의 고유한 삶의 이야기를 써나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바라는 게 바로 인권이 꿈꾸는 사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목숨을 부지한다. 그 단계를 넘어서는 것을 사회적 기본권으로 모두의 인권으로 존중하는 토대를 만든 위에서 자기만의 고유한 삶을 이야기를 써나가는 곳이 되는 곳. 그것이 오늘날 2020년 인권이 가진 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제일 먼저 지금 큰 자원이 없더라도 제일 먼저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타자에 대한 상상력을 발휘하여 타자의 입장이 되어볼 때 우리는 큰 자원과 시간이 없더라도 그런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은 누구에게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서울에서 지금 성별, 계급, 출신, 직업, 나이, 장애 등 많은 것이 다른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차이와 관계없이 개인의 고유성과 인격을 존중받는 곳이 서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1948년에 만들어진 세계 인권 선언이 해야 할 일은 2020년 서울에서 고유성과 인격에 대해 존중하려는 노력을 하는 속에서 그 뜻을 이어갈 수 있고 앞으로 그 꿈이 이어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